하택, 신해. 북종선의 선승들이 제도불교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으로 부상하여 활발하게 교화를 전개해 나가고 있을 때 새로운 보리달마 남종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사람이 하택신해이다. 북종선의 개념과 반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남종선을 선언하고 일어선 신해는 자신들이 보리달마의 종지를 이은 전통적 선맥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도심을 장악한 북종선에 대항해서 지방에서 일어선 신해이기 때문에 신수계에 북종이 없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다. 북종선을 공격하면서 일어선 신해는 한때 옥천사 신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대운사를 떠나 육조 해능의 적사의 지위를 얻은 신해는 활대의 대운사에서 무차대회를 개설하여 종론을 제기하고 신수계의 북종선이 반개임을 선전했다. 신해는 활대의 무차대회를 통해 조계 해능이 보리달마 남종의 정법을 이은 조사임을 천명했다. 무차대회에 동참한 도학자들을 상대로 한 신해의 문제 제기는 중국 선종에 있어서 남종이라는 명확한 종명을 최초로 천명한 계기를 만들었다. 남종의 독립을 선언한 활대의 종로는 초기 선종이 갖추고 있던 유지를 크게 전환하게 되는 전기를 가져왔다. 활대는 하남성 화련의 백마성으로서, 대운사는 측천무우가 무주혁명을 기념하여 설치한 관사의 하나였다. 신해가 본격적으로 북종을 공격하게 된 계기는 활대의 종론이었지만 신해의 북종선 비판은 남양 용흥사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북종의 선사상을 요약한 의심 입정, 주심 간정, 기심 외조, 섭심 내증, 내구의 격언은 이미 신해의 남양 용흥사 시절의 어록, 남양하상 돈교 해탈 선문직료 성단어에 기재되어 있다. 많은 선사들이 선정을 닦아 선정을 얻은 후에 지혜가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신해는 선정과 지혜가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이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증장하고 지혜가 많고 선정이 적으면 사견을 증장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선정과 지혜가 동등할 때 불성을 본다고 말했다. 선정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지혜라는 것도 불가득한 본질이 항상 적정하여 항아사와 같이 많은 작용이 있음을 분명히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택신의 선사의 속성은 고이며 양양 사람이다. 육아의 오경에 능통하고 이해가 깊었으며 노장하게도 조예를 가졌다. 정상은 범인과 다르고 마치 공구와 같았으며 골격과 기상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았다. 그의 총명과 변제는 측량하기 어려웠으며 성인의 골상을 타고난 이인이었다. 후한서를 읽고 불교에 귀의했다. 고향의 국창사 호원선사에게 몸을 의탁했다. 불가에 들어온 후 제방을 주유하며 선지식을 참방했다. 많은 선지식을 찾아 열반 본적의 본질을 물었다. 옥천사 신수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신수가 국사가 되어 옥천사를 떠나 낙양으로 옮긴 다음 조계 해능의 문화에 들었다. 조계의 도노종지는 한때 해멸될 위기에 처했다. 신수계의 점수문이 흥함으로 인해 정법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신해는 위기에 직면하여 사종을 파하고 동교법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천하의 도학자들에게 종지를 정하고 시비를 가려 북종 신수계의 선을 명쾌하게 천명했다. 신해는 거침없이 신수계의 선을 향하여 사승 시방이요 법문 시점이라 발파했다. 목숨을 건 활대의 종론을 통해 사종과 동교의 시비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육조의 조도는 사해를 넘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활대의 종론을 통한 신해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육조 해능의 존재는 미미하게 사라졌을지도 모른 일이다. 동교의 종론을 굳건하게 세운 신해였으나 해능이 천하한 후 남종의 정통 다툼 과정에서 하택종을 제치고 홍주종이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신해의 행적이 퇴색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교의 정통을 차지한 홍주종의 여러 종장들에 의해서 신해의 전적이 사실과 달리 각색되어지고 덧칠되어졌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돈항에서 발견된 신해의 유적들은 우리가 그동안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다. 우리가 그동안 관점을 달리하는 종파적 색안경을 끼고 선종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허상을 일깨워 주었다. 앞으로는 온당한 객관적 관점을 통해 거대한 종장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신해가 6조 현창운동을 한 까닭은 선종의 7조가 되고자 함에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신해라는 인물의 진상을 모른 채 그의 사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해는 사상적으로 유불도에 정통하였다. 심오한 선지를 터득하여 도노선 사상을 선양했으며 파토스적인 열정으로 보살로서의 삶을 살았던 대선사다. 정법을 소멸시키고 명리를 다투는 북종선의 일부 삿된 무리들을 향해 사종을 파하고 동교법을 세우기 위해 무차 대회를 개최해 북종을 공격한 것이다. 돈항본 단경에는 신해는 해능문화에 투신하여 사미로서 불성 문제로 해능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해는 해능의 임종시에 선과 불선에 흔들림 없는 경지를 내보임으로써 6조의 인가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이로써 신해는 정통사법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6조로부터 인가와 부촉을 받고 해능 문화의 상수가 되어 파사현정의 자세로 북종의 점수선을 파하고 도노선 운동과 6조 현창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신해는 남종 도노선의 지위를 반석같이 든든하게 세웠으며 스승인 해능을 선종의 정통 6조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능이 주장한 도노선의 이론적 보충을 증장하여 도노선의 사상적 본연과 외연을 넓히는 데 공헌했다. 1930년 중국의 철학자 호적이 신해의 하상 유집을 발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선종의 종문에서 신해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선종의 대종사인 하택신해를 가리켜 지혜종사라고 칭했다. 이것이야말로 종파주의의 틀 속에서 가장 우수한 선사를 지혜종사라는 오명으로 폄훼하여 신해의 사상과 인격을 폄훼했다. 신해의 신명을 바친 6조 현창이 없었던들 6조 해능의 지위는 오늘과 같지 못했을 것이다. 호적은 신해를 가리켜 중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사요, 사상가요, 혁명가라고 칭송했다. 호적의 언급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깊은 시각으로 신해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